9월 25일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죠. 어제는 2.5배, 7.7배 동시 당첨됐고, 오늘은 3.8배 하나만 당첨됐어요. 애리조나가 또 이겨줬으면 또 뭐 고배당 하나 들어왔었는데, 아쉽게 뭐 비중 50%짜리 3.8배 하나 당첨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소뱅이 이겨주면 2.4배 그냥 체면치는 하네요. 그래도 조금 딴 건데 아쉽습니다. 또 올킬 할 수 있었는데. 자, 메이저 12경기 열리고 신시내티와 피츠버그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는 로돌로 나오고 피츠버그는 애쉬크래프트 나옵니다. 신시내티는 아직 얘들은 6강 가을 야구 포기 안 했습니다. 얘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오늘 나온 로돌로 얘는 지금 2경기 동안 조금 난조해요. 얘가 원래 되게 꾸준한 투수인데 최근 2경기에서 10이닝 동안 9실점, 뭐 실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홈런을 5방 맞았습니다. 홈런을 5방 맞았고, 애쉬크래프트는 신인인데 이 투수는 구속도 그렇고 회전수도 그렇고 그리고 변화구 구사도 완성도도 그렇고 약간 좀 에이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올 시즌보다 내년 시즌, 만약에 내년 시즌 풀타임 하고 나서 아마 27시즌 때는 거의 뭐 팀 내 1선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츠버그가 투수를 잘 뽑아요. 저런 거 보면은. 자, 이 경기 선발 비교해보면 확실히 로돌로가 있는 신시내티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신시내티가 훨씬 좋아요. 지금 신시내티는 8위기는 한데 지금 6위랑 한 경기 차이 납니다. 근데 유형 매치랑 신시내티가 동률일 경우에는 신시내티가 올라가요. 상대 전적에서 신시내티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차지만 한 경기만 극복한다면 신시내티가 6강에 합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시내티가 훨씬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큰 동기부여 없어요. 근데 2경기 연속으로 다 잡았죠. 피츠버그가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데 같은 지구잖아요. 제가 피츠버그 2번 다 추천을 드렸죠. 그래도 어제도 먹었고, 피츠버그 역배, 텍사스 역배 2개 먹었고, 이번 경기 수입전인데 이 경기 로돌로가 너무 안 좋고, 애쉬가 최근 4경기에서 이닝 수는 적지만 삼진을 18개 잡았습니다. 13이닝 동안. 무시할 만한 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즈 분위기가 피츠버그가 할만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시내티는 계속 쫓기고 있어요. 한 경기만 잡으면 되는데 계속 쫓기다 보니까 결정적인 위기를 넘지를 못합니다. 타자들도 그렇고. 이 경기 애쉬크래프트가 한 4, 5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면 또 피츠버그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 뭐 피츠 역배, 피츠 풀에는 되게 부응할 것 같습니다. 수입전이지만 피츠버그가 수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볼티모어와 템파베이, 볼티모어는 포비치 나오고 템파베이는 라스무센 나옵니다. 이 경기도 라스무센이야 최근 계속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3이닝 동안 2자책점, 최근에 계속해서 5이닝 이상 던져준 투수였는데 직전 경기 간만에 3이닝 만에 내려갔고, 포비치 지금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면서 20.2이닝 그렇게 이닝을 길게 끌어주지 못했고, 실점도 11점이나 주면서 방어율이 5 가까이 돼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양 투수 다 이제 라스무센 계속 잘 던지다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고, 포비치도 최근에 그냥 꾸역꾸역 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버 추천드려요. 그리고 텍사스와 미네소타, 텍사스가 결국은 연패를 깼습니다. 너무 늦게 깼죠. 어차피 뭐 6강은 못 가는, 가을 야구는 못 가는데 너무 늦게 깼고, 텍사스는 지금 이탈한 선수가 많아요. 타선에도 그렇고. 오늘 마일리 나오는데 마일리가 참 잘하다가 전반기 한 말쯤에 부상당해가지고 복귀한지 직전 경기에 복귀했는데 복귀전 또 잘 던졌습니다. 4.2이닝 동안 무실점, 마이애미전에 잘 던졌어요. 특출난 게 없어요. 근데 얘 보면은 구속도 92마일, 회전수도 평균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고, 패스트볼이랑 스플리터
완급 조절하면서 보드라인 피칭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뭐 회전수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구속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기대 방어율은 4.38인데 실제 방어율 2.2에요. 엄청나게 운이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오버 얘도 뭐 공 더 느리고 그죠? 포볼 제어 잘하고 있지만 땅볼류도 상당히 불량하고 그죠? 말리가 운이 좋다면은 그냥 오버는 자기 실력대로 방어율이 나오고 있는 투수고 직전 두 경기도 엄청 안 좋습니다. 두 경기 11이닝 동안 10점 줬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말리도 솔직히 조금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오버보단 낫다. 이 경기는 텍사스가 연패도 깼고 텍사스가 연승 정도 갈 것 같아요. 다만 마행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해병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아쉽죠? 네, 다 올킬 할 수 있었는데 하나밖에 못 먹어서. 자 애슬레틱스와 휴스턴. S는 JT 긴 나오고 휴스턴은 발데스 나요. 휴스턴이 지금 5연패 중이고 얘들이 넉넉하게 가려고 갈 줄 알았는데 막판에 지금 5연패 중입니다. 얘가들이 지금 7등이고 6등이랑 한 경기, 5등이랑 두 경기, 4등이랑 세 경기 이렇게 차이 나요. 얘들도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우선 일단 애슬레틱스 정도 잡아야 됩니다. 얘들 지금 애슬한테 지금 2연패 당했어요. 이번 경기 지면 수입전인데 이번에 그래도 선발은 발데스입니다. 휴스턴 선발 중에 맏형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연패는 맏형이 좀 깨요. 그럼 깨는 편이고 뭐 팀 전력 자체가 에스란테는 조금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발데스도 살짝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예, 최근 두 경기에서 8.2이닝 10점 줬어요. 그리고 포볼이 8개입니다. 지금 4경기 연속으로 홈런 맞고 있고 5방 맞았어요. 4경기에서. 그래서 불안함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애슬레틱스 승을 좀 볼 것 같아요. 역배를. 그런데 보통 연패는 마청이 좀 깨요. 이번 경기는 휴스턴이 연패를 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스턴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은 면할 것 같아요. 애리조나와 다저스. 이 경기 갤런 나와야 되는데 빅스라는 이거 불펜 투수가 나요. 아마도 오프너인 것 같아요. 오프너라서 얘 나오고 난 뒤에 갤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시즌 갤런이 최근에 너무 좋아서 정말 한 6경기, 7경기 연속으로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시즌 중반까지는 퐁당퐁당 하다가 쟤 너무 좋고 예전에 좋았을 때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마모토 최근에 미쳤습니다. 엄청 좋아요. 4경기에 28이닝 던졌고 28이닝 동안 3자책점밖에 안 줬으며 삼진 37개 잡았습니다. 얘가 원래 포심이랑 스플리터가 그 최상급이었는데 지금 천상급으로 이제 격상됐어요. 그리고 투구 피칭 점수도 원래만 한 95점 정도 했을 때 지금 100점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공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선발만 비교해보면 갤런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마모토가 좀 더 안정적인 건 사실이고 근데 애리조나도 얘들 지금 막판에 발바닥에 땀 나가지고 엄청나게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쉽게 또 연장 가서 졌는데 어쨌든 다저스 상대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다가오는 경기도 선발 자체는 살짝 밀리긴 하지만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청 애매해. 야마모토 내려가고 나서 또 다저스가 불지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갤런도 잘 던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기 그래서 배팅하기에는 참 좋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패스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필라델피아는 뷰러 나오고 마이애미는 정크 나옵니다. 자 뷰러는 이제 다저스에서 버림받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이 데려갔다가 보스턴이 버린 뒤에 필라델피아가 주워왔죠. 필라델피아는 휠러가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오른손 선발 투수가 필요해요. 필라델피아 선발들이 전부 다 자완 3명이라서 이제 그 큰 경기에서 던져줄 투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뷰러는 큰 경기에서 경험이 많죠. 근데 뷰러는 확실히 전성기 때 부상당하기 전에 비해 가지고 구속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속이 원래 부상당하기 전에는 100마일 가까이 찍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빠르게 던지면은 한 96마일 정도
평균 94마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구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투수가 아직까지 직구에 포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포심 비율이 아직도 30% 정도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얘는 싱커볼로 변신하면 대박을 칠 건데 얘가 아직 패스트볼에 대한 포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포심만 던지면서 개두드려 맞고 있어요. 싱커는 피안타율이 1할 오프닝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싱커볼로가 엄청 많아요. 산체스, 왼손 투수 전부 다 싱커볼로라고 보시면 돼요. 걔들 보는 거, 던지는 거 좀 영감 받아가지고 변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직전 경기는 3.2이닝 동안 무실점이었고 7개 구종 골고루 던지는데 저렇게 골고루 던질 필요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뷰러 보면은. 그리고 정크, 얘는 던지는 스타일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패디,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패디 느낌이고, 패디 전성기 때 그렇게 막 메이저에서 뭐 통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카드 비율이 너무 높아요. 48.2%. 얘는 슬라이드랑 스위퍼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역꾸역 버텨가고 있는데, 웃긴 게 지금 직전 경기 7이닝 1실점, 텍사스전 2연속 QS 했고, 어떻게 해서는 한 5이닝 정도까지는 버텨줍니다. 실점률도 꽤 있어요. 맞을 경기 맞고, 줄 점수 주고 막 그런 식으로 던집니다. 포볼 엄청나게 적고, 포볼 적고, 그죠? 그래서 공략 못할 만한 그런 투수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필라델피아는 좌타자들 하퍼랑 그 홈런 타자 있죠. 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걔도 있고, 걔도 왼손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 연패도 깼겠다, 마이애미 연승도 끝났겠다, 필라델피아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사이드. 그리고 정크가 한번 무너질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매식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올지 모르고.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8연패고, 어쨌든 휴스턴도 계속 져주는 바람에 6등은 유지하고 있는데, 큰일 났죠. 지금 15경기 반이 차이 났었는데 클리블랜드라 그걸 따라잡혔어요. 후반기에 16경기 반을 따라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매식 얘 시리고 3경기 연속으로 5이닝 17.1이닝 동안 4자책점 잘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뭐 한 번 정도 무너질 듯 했죠. 그죠? 공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냥 5개 구종 골고루 던지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디트로이트 선발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번 경기는 좀 깨줘야 됩니다. 클리블랜드가 이번 경기 이기면 수입이고, 디트로이트 이번 경기 지면 정말 위험해져요. 디트로이트 팀 자체 구성 자체가 그 젊은 타자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투수도 그렇고. 그래서 흐름을 많이 타는데 이번에 지면 전 탈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 조금 비비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배팅하기에는 썩 좋은 경기는 아니다. 자, 양키스와 화이트삭스. 양키스는 로돈이고 화이트삭스는 마티입니다. 어제랑 거의 비슷하죠. 어제 그 프리드랑 화이트삭스 불펜대였는데 캐넌 나왔죠. 근데 화이트삭스의 마틴, 캐넌, 그 데이비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비슷해요. 던지는 거 보면 구속 거의 뭐 한 94마일 언저리고, 포심이랑 체인지업 위주로 던지면서 그 구위로 윽박질러서 잡으려고 한 투수인데 강타선만 나면 넘어갑니다. 다 그래요. 캐넌, 마틴, 데이비스. 어제 그 캐넌 저지한테 2방 맞고 또 1번 타자한테 1방 맞고 해가 3방 맞고 졌거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돈 체에 너무 잘 던져주고 있고, 마틴제도 구위 자체가 애매해요. 좀 좋긴 한데 93.7마일에 회전수 2408이면은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 양키즈 같은 홈런 타자들한테는 홈런 몇 방 맞습니다. 포심 체인지업 중심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죠? 8월 29일날 양키즈전에 3.2이닝 동안 홈런 2방 맞았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키스가 막판에 힘내고 있죠. 양키스 수입하면서 얘도 지금 1번 시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토론토랑. 만약에 양키스가 2위 되고 토론토가 1위 되면 양키스 2번 시드도 안 됩니다. 3번으로 내려갑니다. 양키스랑 토론토랑 같은 지구라 가지고 시드가 내려가요. 그래서 1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키스 토론토 지금 동률인데 저는 토론토가
내려가고 양키스가 1번 시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키스 수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은 졸라 안 좋다. 그거 아세요? 토론토와 보스턴. 토론토는 발랜드 나오고 보스턴은 베이오 나옵니다. 자, 발랜드 제 오프너예요. 구속 98 평균 구속 98만이에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초반에 직구 공장하러 겁나 1회 던지다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리고 베어 최근에 안 좋습니다. 4경기 20이닝밖에 못 던졌고 13점이나 줬습니다. 근데 보스턴 이기면 수입. 보스턴이 지금 토론토를 지금 2경기를 잡으면서 지금 철전지 원수 양키즈를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또 보스턴이 또 이겨 수입해주면은 양키스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보스턴이. 근데 아마 지금 선발도 그렇고 비교해보면 보스턴이 수입하는 느낌입니다. 베어가 최근 안 좋긴 하지만 베어가 시종 1간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다가 최근 막판에 지금 4경기 조금 꾸역들을 하고 있는데 확 무너지는 경기는 없었어요. 이번 경기도 웬만큼만 던져준다면 토론토 선발진 좀 애매합니다. 쟤들 슈어조도 좀 마탱이가 가있는 상태고 라우어 잘하다가 지금 안 보이고 그리고 한 사람 믿을 만하게 가오주머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럼 또 뭐 배신 막 애매한 애들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럼 보스턴이 충분히 공략하지 않나. 토론토는 저는 그 가을 야구 하도 조금 애매할 거라고 봐요. 확실한 강력한 선발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 보스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보스턴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고 컵스와 매치. 컵스 이마나가 나오고 매치는 맥클레인 나옵니다. 자, 이마나가 얘 지금 8경기 연속으로 홈런 맞고 있고 그 8경기에서 맞았던 홈런이 13방입니다. 엄청나게 맞고 있죠. 그런데 얘가 8경기 연속 홈런 맞고 13방 맞았는데 10경기 연속으로 5이닝 3자책점 이하입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는 홈런 3방 맞았는데 3자책점 밖에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얘 홈런 전부 다 1점짜리만 맞았다는 거예요. 일단 포볼 허용률이 되게 낮고, 그죠? 피안타율도 낮고, 홈런, 피안타의 대부분이 홈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홈런을 저렇게 많이 맞는데도 10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던져주면서 3자책점 이하입니다. 특이한 투수예요, 이마나가. 오늘 매치죠. 매치는 중심 타선이 대부분 좌타자입니다. 그래도 우타자 기준으로는 메이저리그 2등인데 OPS가 좌투수 기준으로는 메이저리그 평균치가 안 돼요. 확 떨어져. 0.69인가 그래요. 6구간이가 좀 이상하네. 어쨌든 매치는 좌투수 상대로 조금 못 친다. 그리고 매치가 최근에 지금 좀 애매하죠, 성적이. 얘들도 지금 6등이긴 한데 7등이랑 8등이 애리조나랑 신시내티인데 한 게임밖에 차이 안 나요. 신시내티랑 동률이 된다 만약에 그럼 매치 탈락입니다. 신시가 상대전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 얘들도 갈 길이 바쁘고 매치 선발 맥클레인인데 얘 방어율 1.27이에요. 신인인데 매치 지금 첫 번째 유망주인데 7경기 연속으로 호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투수예요. 신인인데 얘는 롱런 할 거예요. 아마 95.1마일의 공을 던져요. 평균 회전수도 괜찮고. 근데 얘는 포심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싱커, 스위퍼, 커브, 그 다음에 포심, 체인지업이에요. 슬라이드를 안 던져요. 슬라이드를 안 던지고 싱커, 스위퍼, 커브 순서로 던져요. 되게 유니키한 투수입니다. 저런 투수가 거의 없어요. 슬라이드 없이 저런 식으로 던진 투수가. 그냥 상대방들이 처음 상대해보면 조금 탱소한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러다가 공도 좀 빨라.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쟤도 신인이고 오늘 경기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신인이 7경기 연속 그때 그 캔자스 시티의 카메론이라고 올 시즌에 좀 잘 던지는 걔가 6경기 연속으로 잘 던졌어요. 그리고 7번째 무너졌고 얘 지금 7경기 연속으로 잘 던졌는데 이번에 무너질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이 경기 이만하가도 졸라게 불안하긴 한데 컵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스 승 쪽으로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 페리스랑 로렌젠 붙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어려워요. 한 경기씩 나눠 가졌고 9월 3일날 리턴 매치예요. 페리스는 9월 3일날
5이닝 1실점하고 승리 투수 됐고, 캔자스의 로렌제는 6이닝 2실점하고 패전 투수 됐어요. 둘 다 웬만큼 잘 던졌다 보시면 되고, 로렌제니아 얘는 7개 구종을 8%에서 22% 골고루 던지고, 회전수도 2341 평균 이상이고 구속은 평균 정도 되고, 그래서 웬만큼 던질 수 있는 투수예요. 웬만큼 꾸역꾸역 이렇게 항상 그 정도 던져주는 투수입니다. 그에 반해 페리스는 최근 2경기에서 8.1이닝 동안 11자책점입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잘 던지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지금 엄청나게 맞고 있어요. 미천이 좀 드러난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2경기에서 얘는 공이 너무 느리고 회전수 너무 약하고, 그리고 구종 자체가 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3개 끝이에요. 3피치예요. 좀 단조롭죠.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 상대로 한 번 또 던졌었고, 캔자스가 이번에 조금 공략할 것 같은데 역배란 말이에요. 좀 이상. 이거는 아무리 봐도 캔자스가 쉽게 이길 것 같은 경기인데 역배더라고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캔자스가 엄청 저는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수상하다. 아시겠죠? 시애틀과 콜로라도, 시애틀은 아마 우 나올 차례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떴죠. 우 나올 차례인데 우가 6일 전, 이번에 나오면 5일 쉬고 6일 만에 나오는 거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우 나올 차례고, 콜로라도는 블레이락입니다. 블레이락은 지금 뭐 마이너 가기 전에 메이저에서 엄청 못 던졌다가 마이너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2경기 던졌는데 8이닝 동안 11자책, 점수 그렇게 줄 수 있는데 홈런을 5방 맞았습니다. 8이닝 동안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쿠어스에서도 많이 맞고 원정 가서도 많이 맞고. 시애틀은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면 저는 시드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클리브랜드가 전승하지 않는 이상 이 경기 이기면은 시애틀은 시드 확정입니다. 최소 2번 시드.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블레이락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아마도 이 경기 시애틀이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누가 나올지 모르는 그게 유일한 변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뭐 배당은 저따 낮아요, 졸라 낮아요. 그건 아시고 시애틀 승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축구는 제가 적어놨죠. 오늘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축구도 제가 어제 그 햄무도 맞췄고, 잠깐만요, 거의 다 맞췄는데 한 경기 제가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13.2배였죠. 정말 아깝습니다. 누구들 다른 사람들처럼 막 3.2배 뭐 걸리고 축구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축구를 로마 승, 소시에다드 햄무, 베티스 승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베티스가 못 이겼죠. 13.2배인데 오늘도 뭐 축구 적어놨죠. 그거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도 축구는 2경기네요. 2경기에 4.5배.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배 정도는. 그리고 뭐 햄무 제가 5경기 돌리라고 해놨죠. 그거 아시고, 최근에 제가 그 고배당, 야구 고배당 뭐 한 경기씩 틀리고 막 그런데 97배 막 이런 거, 오늘은 243.1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감이 좋아서 얼추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고쳐서 수정해서 가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